일가구 2주택자들 집을 한 달 내에 파십시오. 김수현 전 수석이나 김상조 현 정책실장님, 그리고 주중 대사로 가 있는 모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 등의 정책들은 다 실패했다. GBC 중단이다. 그리고 마이스 단지 개발 안 한다. 라고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떤 점이 좀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세제와 이게 대책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잡겠다,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중에서 강남, 용산, 그리고 여의도, 더 나아가서 이제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리고 마포, 뭐 성동, 이런 데까지 더 나아가서 수원과 성남, 경기도 일대까지 지금 전부 다 조정지역으로 지금 정부가 묶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1번째 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잡히기는커녕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 정부의 세금 대책과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처음 집 사는 20대, 30대, 40대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려고 합니다. 22번째가 되겠죠. 물론 김혜미 장관은 지금까지 4번밖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혜미 장관을 특별히 청와대를 불러서 대책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라. 그리고 집을 더욱더 많이 이제 늘려라. 공급을 확대하라. 등의 이제 대책을 내면서 어제 저녁에는 급기야 당정청이 또 총리 공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이미 윤곽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과연 이 대책을 냈을 때 부동산이 잡힐까? 그래, 전문가들은 대부분 잡히지 않는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공통적인 얘기가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집값은 잡기가 어렵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처음부터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가고 있는 건지. 인간의 탐욕을 규제로 잡는다.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란 없다. 시장에 내버려둬라.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놔둔다. 그건 정부가 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책은 내야 되는데 그 대책을 낼 때마다 투기꾼들은 대책을 비웃기라 하듯이 정부를 또 곤욕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규제만이 능사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됐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래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확대 정책을 폈잖아요. 그 결과 임대주택이 갭 투자를 통한 임대주택이 급격히 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등의 세금을 이제는 중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대거 짓는 방법 플러스 강남 개발에 대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중단해버리는 거.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가 허가한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른바 영어로는 GBC라고 한다는데, 그 정책에 다시 말해서 또한 잠실 종합운동장 아마 아시죠? 그 부분을 마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대를 사실 지난 6.17 대책에서 허가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정부가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허용해놓고, 특히 지자체가 허가해놓고 규제하느니 그 규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서울시가 현대차 신사옥 GBC를 102층을 짓게 해줘요?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삼성동의 무역센터 바로 앞에다가. 저는 그 허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1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한전으로 땅을 샀지 않습니까? 비싸게 샀을지라도 거기다가 40층이나 50층만 짓게 하지, 거기다가 매머드 건물을 짓게 해주고, 또 그 지하가 그 대로가 무역대로인데, 무역대로 지하를 완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SRT가 오는 거죠. GTX가 거기에 환승장이 되는 거죠. 그 지하 도시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또 현 서울시가 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정부의 개발 대책들은 다 중단하는 게 사실 답이에요. 아예 강남을 무시해라. 오늘 가는 강남에서 어떤 개발 정책, 개발 뭘 내더라도 다 무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만약 이제 강남 쪽을 그냥 놔둬버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빌릴 수 있을까요? 강남은 안 잡힌다고 봐요. 왜냐,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 살면 안 나오려고 그런대요. 개포동 아파트가 한 평에 1억 원이 간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순전히 학군 때문이에요. 정부가 정시 확대했잖아요. 특히 작년 10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하는 순간 강남의 집값이 올랐어요. 이거 목동도 좀 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집은, 범세계적인 집은 다 학군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단지 금융의 세금이나 또한 이 국토부의 국토이용계획 그리고 기재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이 나와야 된다. 각 지역마다 좋은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강남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정책도 병행해야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폈던 김수현 전 수석이나 김상조 현 정책실장님 그리고 주중 대사라고 가 있는 모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 등의 정책들은 다 실패했다. 굉장히 공교로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막 그치솟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계속 부동산 사라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갔어. 그러다가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되니까 또 올라갔어. 굉장히 좀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이 탐욕을 규제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규제를 통해서 압박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억제하겠다. 그런데 그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 먹힌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안 먹힌 정책이 문재인 정부 당연히 안 먹혀져. 왜냐? 돈의 속성은 이익 있는 곳에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안 먹힌다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실 사회주의 국가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못 이긴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나이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선의는 있었죠. 선의는 있었는데 그 선의가 꼭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이 말을 했어요. 군주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물정을 모르는 의욕만 넘치는 열정과 선의에서 기인된 경우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정책, 긍휼함의 정책들이 결국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사실 김수현, 김상조 이런 분들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면서 청와대에 경제 전반의 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담당케 한 게 저는 과연 잘한 일이냐. 답은 굉장히 아마추어한테 칼을 줘가지고 막 휘두르게 만들어놔가지고 더 악화시켜서 가는 것 같은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들 보니까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도 너무 많았어요. 2017년에 재산 공개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실망을 했어요. 왜 안 파는 줄 아세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더 나아가서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 집값이 올라요. 우리 때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 우리가 말한 투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20, 30대들은 이미 부동산을 통해서만 재산을 증식하고 돈을 불릴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든지 집을 사려고 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돈, 탐욕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금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정책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 해서 계속 돈이 쏟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구조예요. 왜 구조냐면 지금 그 부동자금이 1,100조인 상황에서 또 이 코로나 사태로 100조 원의 지금 돈이 더 풀렸어요. 35조 이제 추경 예산까지 해서 그리고 올해 안에 신도시를 개발한 이제 그 돈이 토지 매입 대금이 정부가 매입한 대금이 한 30조 원가량이 올해 또 풀려요. 내년도 한 40조 원가량이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어디 가느냐. 부동산하고 증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교육정책과 산업정책까지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해도 이런 모든 정책을 병행해서 내지 않는 한
잡기가 불가능하다. 올 초에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10명 가운데 8, 9명은 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나 내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10중 8구 다 오른다예요. 그런데 그걸 이미 20대 30대가 알아.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딸 앞에서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예요. 정부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서툴었다. 우리가 좀 핀트를 좀 잘못 맞췄다. 좀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 좀 전문가들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책도 좀 맡기고 이럴 필요성도 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실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제 우회적인 언급을 하긴 했죠. 그렇다고 정부가 자기 정책을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정부는 그런 일 안 해요. 제가 33년 기자하면서 느낀 점이 정부는 늘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정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리고 홍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호도책을 너무 많이 낸다.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부의 정책은 다 선이고 진짜 진정이고 진실하다 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감시 눈초리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펴기보다는 특히 부동산은 심리게임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과 심리게임을, 심리전을 피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어오르면은 이 사회 안에서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게 될 거잖아요. 특히 젊은 그 세대나 이런 친구들이 언제 집을 장만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20대, 30대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애를 안 낳아.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2060년, 70년 되면 거의 없어져요. 올해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아마 25만 안팎이 될 겁니다. 역대 최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든다?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탐욕에 돈독이 올라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걸 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에게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호소를 해야 되고 네. 공직자들한테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 쪽에서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우리 노컷 카톡을 들으신다면 청와대 1가구 2주택자들 집을 한 달 내에 파십시오. 팔지 않으면 청와대를 나가십시오. 정부 장차관 1급 이상 관리들 다 팔아라.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공직을 다 배제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정부가 강력한 징벌적 규제 세제 정책을 내는 이보다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 저는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도에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잊지도 않아요. YSR. 명예와 돈을 동시에 노리는 것은 도둑이다. 그래서 재산 공개를 시작한 거예요. 결말을 맺자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이스단지,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 계획, 또 무역대로 지하에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시설 공사 무기한 중단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정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서울의 변두리 지역, 좀 낙후된 지역이 하는 게 답이다. 더 나가서 용산공원을 저 지역에 저 좋은 땅에 신혼부부들에게 10년, 20년, 25평의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게 결혼 장려요. 그게 출산을 늘리는 길이다. 그래서 용산공원 없다고 서울시의 공기질이 뭐 나빠진다? 사실 여의도 공원에 가보면 걸을 때는 좋기는 해요. 여의도 공원 없어도 여의도 그 공원 없어요. 거기에 여의도 맞게 20층, 30층짜리 신혼부부들 10년, 20년 임대주택을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서초동의 법조타운을 저기 의왕구치소로 옮기고 거기다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 좋은 지역에. 그리고 서울의 그린벨트 좋은 지역들 사실 일반 주택 말고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대거 지을 필요가 있어요. 결혼 늘어날 겁니다. 진짜 정책 위반자들이
이 김진우 기자의 되지도 않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동작동 국립묘지 주변에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도 대거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어요. 10년 20년 살도록. 자칫하면 부동산 망국론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망국론을 가고 있어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AI 시대에 AI가 따라오지 못한 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거든요. 그리고 공감 능력. 이 세 가지를 고위공직자들은 갖춰야 되는 게 저는 조건이라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지도자 자격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